유동성은 주식시장의 땔감과 같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시중의 돈의 흐름들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요. 글로벌 유동성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분이죠.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규 대표님과 지금 시장의 흐름들 또 5월 이후의 시장 전망 전략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신 걸 찾아봤더니만 2월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달러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 위기에 대한 경고를 좀 주셨었는데 그리고 사실 조정이 있었죠. 4월에 조정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듣고 가면 입장에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신가요? 네. 입장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변화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직전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 없다라는 쪽에 파월 의장 발언을 좋게 해석했는데 대표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이번 주에는 사실 이벤트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그 FOMC를 많이 보셨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FOMC보다는 사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그런 말이라든가 예. 그래서 청문회나 그 다음에 같은 날 5월 1일 날 발표되는 분기 그 자금 조달 계획서 QRA의 세부안, 만기별 세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당초에는 그 2분기에는 1월 말에 이제 발표했던 QRA 그 보고서에서는 2분기에는 그 재무구발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줄어드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4월 달에 이제 대부분 말씀이 물가가 불안하고 금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시장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같이 유동성을 좀 추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4월 달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그 제가 이제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간 달러 유동성 증감에 대한 차트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2002년 이후에 같은 4월인데 그 주간 지준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4월 12일부터 4월 25일 사이가 4월 달 세금 납부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증시나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수급을 많이 축소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25일 날 마무리되는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주죠. 그 AI 빅테크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시 반등이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25일까지 축소를 했고 그 뒤로는 축소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좀 강하게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제가 그 2월 말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분기에 이제 진행되는 유동성 축소 부분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2분기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5월달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삭제되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 70% 정도가 유동성 삭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3분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나왔던 QRA의 그 만기별 이제 재무부 국채 발행을 보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장기채 발행 규모가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단기채, 제가 예전에 출연했지만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단기채 그 재정증권이 발행을 많이 하면 시중 유동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월 31일의 기준에서는 2분기가 일단 3,17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5월 1일 날 보니까 10억 달러군요.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네. 2,760억 정도로 410억 달러 정도가 덜 이제 그 말은 410억 달러가 단기 재정 증권이 더 발행됐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더 공급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3분기에 이제 단기 국채를 보시면 4,840억으로 1분기를 비교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3분기 7, 8, 9월 달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공급하는
그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1분기보다는 더 강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제 4, 5월달 조정을 보였고 지금 5월달, 6월달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달러 유동성의 추가적인 이제 감소가 있겠지만은 7, 8, 9월달에 그 예상되는 달러 유동성의 공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의 참가자들은 그 부분을 선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은 이제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3분기에 늘어날 수 있는 달러 유동성에 기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확인하는 자료라는 게 이제 하루하루짜리가 있고요. 데일리가 있죠. 주가 이런 거 하루하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게 있고 월별로 확인하는 게 뭐 CPI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분기별로 확인하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은 분기별인데 그걸 보면서 중요한 시중의 유동성의 흐름을 보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쉽게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문 대표님이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대답하시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행하고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실 미국 국가가 실제적으로 재정을 운영했을 때 세수를 받고 세수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정부가 엄청나게 빚을 통해서 정부가 그 빚을 통해서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 재정 지출 자체가 경기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수가 그 부분을 커버를 못 한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돈을 빌려서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하고 전세 경제를 많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재정의 형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형태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빚을 땡길 때 만기가 긴 장기채로 빌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인데 문제는 빚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빚이 과도하다는 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 정부도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비싸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과연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1년 그 채권에 대한 이자가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정부도 미국 정부 역시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면 당연히 단기 위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단기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면 왜 시중 유동성이 많이 이게 증가를 하냐면 궁금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아무리 미국의 은행이 안전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되고 그로 그렇죠. 인해서 은행의 재정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VB 같이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6개월 이내에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의 민감도에 벗어납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채권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보면 국제 정세에서도 보면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지 않고 지금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그 신용도 높은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사줄 수 있는 그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재정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미국 재무부에서는 단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중 유동성을 바로 공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레포 시장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안전한 담보물을 통해서 그 다시 은행이라든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에서 연준에서 직접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레포 시장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자금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레포 시장 규모는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다시 채권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고
원자재도 사게 되고 하는 형태로 시중, 특히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재정증권의 이 발행이 많다는 거는 시중 유동성의 땔감이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듣는 분들이. 근데 어렵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로직을 사실 뭐 이게 막 무슨 고차방 정식을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채권이나 자금 시장의 이 영향력, 즉 유동성의 흐름들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주식 시장이 그걸 흔드는 게 아닌. 소위 이제 이게 그림자와 실제처럼 실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걸 제가 한 번만 그럼 정리해드리고 하면 아까 이 분기 국채 발행 계획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거는 이제 1월 31일 날 발표한 거고요. 밑에 거는 5월 1일 날 최근에 발표한 분기 자료인데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국채 영향력이 중요하다.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단기 국채 발행이 4,840억 달러죠.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시중의 유동성 공급으로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FMC에서 사실은 이번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언론에서 크게 안 다뤘지만 양적 긴축하던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유동성을 체크하시니까요. 그 QRA 네,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 한번 필요하면 좀 띄워주시면 제가 네.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QT 테이퍼링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여기 이제 지금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합하면 이번 분기에 이제 발표한 순 발행하는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거 발행하는 합쳐가지고 나오는 순 발행 금액인데 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QT 물량이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월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그 350억을 MBS 그 재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QT는 수동적인 QT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형태인데 그렇죠. 국채가 이제 월 600억인데 원래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 뭐 300억 정도로 생각했었지만은 이번에 오히려 300억 달러보다 더 많이 350억 달러를 축소를 했고 그래서 월 기준 250억 달러만 그 QT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네. 그 분기 채권 발행 규모의 37% 정도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월을 이제 분기로 합치면 예.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 분기에 발행해야 될 그 예. 채권 특히 이제 장기채 중심이니까요. 네. 이게 그 350억이면 한 분기면 1,050억 달러인데 이 정도 규모면 장기채 이제 보유순 보면 거의 4천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장기채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럼 시중에서 지금 10년물 시장 금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 10월 달처럼 5%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장기채 공급에 대한 그런 부담은 완전히 덜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장기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11월 달 대선이 있고 대선 전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가 이전에 추론했던 것처럼 이제 재무발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연준발 유동성이 빨리 공급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혹시 미스매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혹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전에 제 그 우려감은 상당폭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FMC가 그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금리를 언제 내리겠다 못 박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바로 QT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완화적인 측면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FOMC는 굉장히 우호주의였다. 비두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5월 달에 진행될 수 있는 재무발 달러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감소한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차피 다가올 분기 7, 8, 9에 시장 유동성,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진행되는 연준발 과도한 긴축이 축소가 되면서
연준발 유동성이 좀 다시 공급될 수 있는 네. 그런 기대감이 5월 달에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 이 단어를 이제 현장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큐티 하는데 그죠? 양적 긴축을 줄이는 거는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중요한데요. 물가가 여전히 소위 뭐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으로 잘 잡히지 않고 있고 연준도 원하는 2% 물가 목표까지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가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시장에서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올해 예. 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훨씬 많은 박사들이 계신 미 연준에서도 물가를 예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가를 이제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일단 제가 가장 이제 불안 요소로 봤었던 게 2주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충돌했을 때 네. 유가가 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유가가 이미 80불 언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유가발 그런 물가 리스크는 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CPI, PCE에 나오는 물가가 주거비 관련돼 있고 서비스, 특히 서비스 헬스케어하고 보험료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주거비 특히 이제 산정 방식인데 CPI 산정 방식인데 OER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OER은 뭐냐면 네. 집주인한테 당신의 집을 렌트를 하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비싸게 받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OER 산정 방식이 실제적으로 미국 CPI에 떨어지는 부분이 후행돼서 진행을 하거든요. 통상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거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헤지펀드들이 대규모로 집을 매입을 해서 렌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화하고 민주 양당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거비를 잡기 위해서 좀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 부분도 저는 좀 이전보다는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니고 좀 살짝 둔화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달 나오는 CPI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재무부하고 이제 파월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완화적인 이제 허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기준 자체를 상향해 버렸더라고요. 예, 그죠? 예. 4월 30일 날 네.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최근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연기되었던 높은 수준의 이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팬데믹 기간에 기존에 들어왔던 이민자들도 쫓아냈잖아요. 타이틀 40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쫓겨났던 이민자, 그리고 들어오지 못했던 이민자들이 2022년, 2023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는 이런 이민의 인구의 증가를 좀 고려해 볼 때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건별로 20만 건 정도면 상당히 고용이 좋다고 봤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걔네들의 기준은 10만 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20만 개가 오히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고용 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아주 좋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고용에 대한 대체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보팅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고용이 팍팍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이제 파월이나 재무부에서는 더 신경을 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데이터를 좀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이렇게 잘 체크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어떤 미국 달러가 사실 뭐 패권이니까요. 유동성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월 하면서 사실은 늘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5월에는 8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 대표님 말씀하신 건 3분기에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하면 이제 5월, 6월은 2분기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예. 네, 저는
일단 그 지금 현재 측면에서는 기존에 계속 주가가 강했던 측면 좀 약간 가대평가했던 부분이 좀 슬로우 다운하고 약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고 미국 기술주 뭐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 환율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 어제 하루만 지금 환율이 10원 이상 지금 떨어졌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FOMC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일본의 그 재무성에서 엔화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153엔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그 재무장관이 만나가지고 한율에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엔화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나오는 게 고용보고서 데이터까지 혹시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엔화가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환율이 안정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가 역시 주식을 접근하기에 좀 안정적인 매크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4월 달에 미국 시장은 좀 불안했지만 오히려 홍콩 항생지수나 항생테크는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증시가 많이 하락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 논리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환율이 안정이 되고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실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 자금이 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후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건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 되게 저평가되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마무리입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딱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기조들은 다 들었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주식의 섹터나 이런 부분은 접근하지 않지만 일단 제가 이제 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지금은 늘릴 수 있다. 4월 달에 이제 그 주가가 강했던 기술주들도 상당폭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도 가능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강했던 기술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7월 달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투자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국내 주식도 상당 좋을 수 있고 국내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섹터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강조하는 게 미국의 중소형주.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싸고 네. 금리가 인하하고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의 기회가 향후 한 4개월, 5개월이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빅테크 중심의 그런 대형주 투자보다도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투자가. 러셀 2000 중심.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죠. 일단은요. 그런 부분에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채권 금리는 일단 올해로 봤을 때는 일단 고점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시중금리도 4% 초반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채권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지를 조금 남겨두죠. 그래야 또 다음에 모셔서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예. 이중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통해서 바라본 2분기 또 2분기를 준비하는 5월, 6월 전략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